네, 오늘은 학원에서 쓰는 문제집과 집에서 아이를 가르칠 때 쓰는 문제집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학원에서 쓰는 문제집들은 첫째, 문제의 양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특정 시간 이제 학원에서 계속 수업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숙제 같은 것도 뭐 내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문제수가 상당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집에서 가르칠 때는 적합한 문제집이 될 수는 없어요. 이유는 집에서 가르칠 때는 다른 숙제란 개념이 필요가 없거든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칠 때 개념을 보시면 일단 선생님들이 해당 문제 유형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하고 이제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숙제로 애들한테 넘기겠죠.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적정량의 수학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르칠 때는 생각해 보시면 이제 개념 설명하고 애들한테 원리 설명하고 이제 그 문제를 풀면 끝이에요. 숙제란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가르치는 문제집은 특히 문제의 개수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집에서 가르치는 문제집은 개념이 설명이 잘 되어 있으면 좋고 그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학원에서는 솔직히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많을수록 아이들이 시선을 뺏기고 해당을 보면 해결되는 걸 굳이 학원을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설명이 없고 문제수가 많은 문제집을 학원 교재로 선택하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절한 난이도도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집에서 가르칠 때 절대 학원에서 뭐 어떤 문제집이 많이 쓰인다더라 그런 걸 기준으로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가르치는 문제집과 학원에서 쓰는 문제집의 용도가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특정 문제집들은 틀릴 것 같아요. 뭐 최상위 같은 문제집을 예로 들면 최상위 문제집은 개념은 뭐 약간 설명은 돼 있고요. 물론 선행 개념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이제 약간 문제점이 문제집이긴 한데 문제수도 비교적 적당한 편이라서 이제 보통 교과 선행을 한 다음에 심화를 할 때 최상위 S라든지 최상위 문제집을 많이 선택을 해서 풀리게 하죠.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어떤 문제집이 유행한다. 절대 집에서 뭐 그걸 가지고 베이스로 수업을 하실 필요는 없고 꼭 한번 집에서 이런 아이들 수학 공부를 시킬 때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서점을 가보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요. 저도 아이 이제 수학 문제집을 선택할 때 서점에서 보통 한 6개월 단위로 가서 어떤 새로운 문제집이 나왔고 어떤 문제집이 가장 효과적일지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보면 되게 문제집이 솔직히 비슷하긴 하지만 특정 문제집들은 개념이라든지 이런 설명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문제집이 있고요. 그런 문제집을 아이랑 같이 가서 보고 확인해서 이제 가정학습용 교재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초등학년은 그런 문제집을 고르는 과정을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한 5, 6학년 정도 되면 부모가 먼저 가서 문제집 이런 몇 개를 봐놔요. 봐놓고 이후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아빠가 이런 문제집을 골랐는데 너 이번에 요 교재로 한번 진행해 볼까? 집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가 이제 공부에 참여한다는 느낌도 들고 이제 주도 학습이 되겠죠.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히 학원에서 쓰는 문제집과 가정 주도형 학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집의 약간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았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시고 아이들 이제 집에서 가르칠 때 수학 공부를 가르칠 때 마음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